최근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에서 일자리 수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하게 강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노동통계 발표에서 876만 개 일자리가 열렸으며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인 및 노동 이직 비율 조사인 JOLT에 의하면 한 달 동안 580만 건의 일자리 수가 늘어났고, 이건 역시 전달보다 10만 건 이상 소폭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고용률 또한 전달 대비 0.1% 증가한 3.7%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매우 강한 노동시장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에 따른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직률 또한 2% 이상의 수치를 몇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그리고 이직, 채용 부분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은 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경제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와 노동시장의 위축,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의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들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연준이 생각하는 고용 측면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 발표된 미국 ADP 비농업 고용 지표는 18만 4천 건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폭이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다는 것으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상회한 모습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민간 쪽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4만 8천 건이었으므로 약 4만 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크게 상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에 관한 지표도 전년 같은 동기보다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건설, 금융,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상품, 서비스, 임금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지표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10%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직자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동결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행히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노동시장은 악화보다는 더 강해지는 결과들이 최근 발표되는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인하에 대한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주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부분이 CPI, PC보다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라는 연준의 의견을 조합한다면 이러한 일자리, 노동, 고용에 대한 발표의 중요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6월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욱 강한 미국의 고용과 일자리 수치들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이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지표들을 시장이 기준점을 제시한 6월 전까지는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파월의 주장을 이러한 지표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서 곧 다가올 CPI 그리고 이번 달의 PC 등 여러 관련 지표 발표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장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